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XRP 전망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XRP 가격은 꽤 안정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네트워크 데이터를 보면 뭔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 근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XRP 가격부터 보시죠. 1.34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50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랄까 상당히 조용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안정적인 가격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온체인 데이터가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잔잔한데 네트워크상의 실제 거래량을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무려 20만 건 이상 급증하면서 엄청난 활성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가격과 네트워크 활성도 사이의 이 간극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XRP를 둘러싼 지금 시장 상황과 또 어떤 거시적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죠. 지정 확정 리스크 같은 것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선을 잘 지켜주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외부적인 악재들 속에서도 XRP 자체의 펀더멘탈, 즉 기초 체력은 아주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규제 환경의 변화인데요. 아시다시피 XRP에게는 이 규제 문제가 정말 중요했죠. 드디어 길었던 소송이 끝나고 전체적인 규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길었습니다. 무려 5년간 이어진 SEC와의 소송이 2025년 8월에 드디어 끝났습니다. 1억 2,500만 달러 벌금으로 최종 합의가 됐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소를 통해 우리가 사고 파는 2차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XRP를 짓누르던 가장 큰 법적 불확실성 하나가 시원하게 해소된 셈이죠. 소송만 끝난 게 아닙니다. 미국 전체의 규제 환경 자체가 크게 바뀌고 있어요. 예전처럼 일단 집행부터 하고 보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투명한 매뉴얼을 따르고요. 특히 중요했던 게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다루지 못하게 막았던 SAB 111이라는 규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폐지됐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인 문이 활짝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클래리티 법안, 클래리티 액트인데요. 이 법안의 핵심은 XRP를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하는 겁니다. 현재 통과 확률을 80% 이상으로 아주 높게 보고 있어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미국의 진짜 대형 은행들이 리플의 ODL, 즉 국경 간 송금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는 완벽한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기관 자금의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똑똑한 돈, 즉 스마트머니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ETF입니다. 2025년 11월에 출시된 XRP 현무 ETF에 지금까지 순유입된 자금이 무려 1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건 뭐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 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공급량 쪽도 한번 볼까요? 지금 전체 유통량 중에서 10만 개 이상의 XRP를 가진 소위 고래들의 지갑이 차지하는 비중이 83.7%나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소수의 큰 손들에게 잠겨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바로 공급 압착, 서플라이 스퀴즈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거래소에 있는 XRP 물량이 2025년 10월 이후로 55%나 급감했습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장기 보유를 위한 개인 지갑, 즉 콜드 월렛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물량 자체가 줄어들면 나중에 작은 호재에도 가격이 훨씬 크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파트너십 소식도 빼놓을 수 없죠. DXC 테크놀로지와의 파트너십, 이거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이 파트너십 하나로 전 세계에 약 3억 개에 달하는 은행 계좌가 리플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네,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서는 XRP의 기술적인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XRP 레저가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서 완전히 기관 전용 DeFi 플랫폼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대출 프로토콜을 지원하고요. 또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을 도입해서 거래의 프라이버시는 지키면서도 규제는 준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관들이 사용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리플이 내놓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이게 XRP의 경쟁자가 아니라 오히려 ODL의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로켓 부스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벌써 시가총액이 15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XRP 생태계 전체를 키우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의 소각 메커니즘.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수료로 쓰인 XRP가 소각되는데요. 분석에 따르면 네트워크가 아주 활발해질 경우 1년에 최대 10억 개의 XRP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XRP의 가치가 희석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희소해지는, 즉 디플레이션 자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드디어 5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2026년 가격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할 핵심 변수들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차트를 한번 보죠. 현재로서는 1.27달러가 아주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위로는 1.47달러의 단기 저항선이 있습니다. 만약 이 1.47달러를 힘있게 뚫어낸다면 그 다음 목표는 1.80달러까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5달러까지 가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분석가들은 크게 3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ETF로 들어오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서 30억에서 50억 달러는 돼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미국 대형 은행 중 한 곳이라도 실제로 ODL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는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선을 굳건히 지켜줘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참고로 요즘 많이들 보시는 주요 AI 모델들은 2026년 말 XRP 가격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보면 보통의 경우엔 2.5달러에서 5달러 사이를 보고 있고요. 만약 시장 상황이 아주 좋다면 최대 14달러까지도 예측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최종 결론과 함께 투자 시 유의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불안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규제가 명확해지고 기관들이 들어오고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아지는 이 3가지 강력한 긍정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2026년이 XRP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핵심 금융 인프라로서 완전히 새롭게 평가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과연 2026년에 XRP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달게 될까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서 시장을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